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손병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나노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공중합체와 그 블록공중합체 마이셀의 방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한 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연구 결과는 저희 대학원생인 유성일, 윤상현, 유승민 학생들이 주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앞선 연사분들께서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든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앞서 박철민 박사님과 차우콩 교수님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셔서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블록공중합체가 형성하는 나노 크기의 미세 구조를 저희가 하여튼 응용을 해서 나노 기술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철민 박사님이 이제 많은 이거의 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블록공중합체의 미세 구조 내에다가 금속, 세라믹, 반도체의 나노 입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퀀텀 덧, 양자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래 이 양자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륙적 화합물 반도체에서 저희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빛이 바뀌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용하려고 해서 많이들 합성을 하십니다. 그 위에도 플래티늄이라든지 타이타늄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어떤 촉매로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나노 입자들을 우리가 실제로 쓰려고 하면은 그냥 나노 입자 자체로 쓸 수 없고 어떤 매트릭스 안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매트릭스 안에 넣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배열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한데 앞서 박철민 박사가 그 그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노 입자를 배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블록공중합체의 이런 미세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노 입자의 형태의 배열을 실린더를 이용하면은 1차원적으로 배열을 할 수 있다든지 라멜라를 이용하면은 2차원적으로 배열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러한 블록공중합체를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린 차우콩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방막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을 트랜스퍼 시킬 수 있고 그 방막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블록공중합체 방막을 이용해서 그 방막 내에 나노 입자를 넣는 일에 대해서 국한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이런 블록공중합체 마이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마이셀의 방막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 계속 설명이 나왔었지만 블록공중합체를 이제 방막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이제 패턴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특히 이제 패턴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실린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린더를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런 수직한 실린더들에다 무엇을 집어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노 입자를 만들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실린더를 없애가지고 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패턴 트랜스퍼를 해서 앞서 말한 갈륨 아세나이드와 같은 서브스트레이트를 패터닝 한다든지 그런 것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차우콩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환상 구조에 대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환상 구조를 만약 이용하게 되면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패러럴하게 해서 멀티레이어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앞서 차우콩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쪽 환상 구조 내에다가 나노 입자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 넣게 되면은 저희가 나노 입자의 배열을 2차원적으로 어떤 특정 레이어에만 컨파인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블록공중합체가 자기 조립하는 현상을 이용하면은 이런 멀티레이어 구조를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한 층 한 층밖에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블록공중합체가 이런 자기 조립하면서 나노 도메인을 형성한다는 걸 이용하면 이러한 멀티레이어 구조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노 입자, 폴리머, 나노 입자, 폴리머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또 그러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뭐에다 쓸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앞서 이 얘기도 박철민 박사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리플렉티브 인덱스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파티클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리플렉티브 인덱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렉티브 인덱스 차이가 나는 물질을 이렇게 교대로 배열함으로써 일종의 포토닉 밴드 갭 제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블록 공조합체 방막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상 구조의 방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나노 입자를 선택적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그림 앞서 차우컨 교수님이 이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A하고 B라는 블록 공조합체에서 A가 표면 에너지가 작고 B가 서브스트레이트를 좋아한다면 이런 멀티레이어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어시메트릭 웨팅이라는 사실을 앞서 차우컨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용한 폴리머는 앞서 차우컨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폴리스타이렌과 폴리바이닐피리딘인데, 저희는 이제 4바이닐피리딘을 사용했습니다. 위치가 4번 위치에 있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Tg가 좀 높은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타이렌이 서페이스가 작은 블락이고 폴리바이닐피리딘이 서페이스 에너지가 큰 영역이니까 이것이 이제 표면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폴라에서 마이카라든지 실리콘 웨이퍼 같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폴리바이닐 피리딘에 있는 피리딘의 론 페어에 여러 가지 메탈 솔트들이 코디네이트가 가능합니다. 아연 클로라이드라든지 골드 클로라이드라든지. 그래서 그런 메탈 솔트를 넣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그걸 원하는 형태의 나노 입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머를 앞서 차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던 스핀 코팅 방법으로 방막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닐링을 하게 되면, 물론 어닐링 하게 되면은 홀 스트럭처하고 아일랜드 스트럭처들이 생깁니다. 평형 배열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조를 보면은 얘가 멀티레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거보다 이제 보다 명확한 방법은 이 블록 공조합체 방막을 직접 띄어내 가지고 저희가 TM을 찍는 방법일 겁니다.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말은 간단하지만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블록 공조합체를 서브스트레이트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폭시에다 인베딩하고 크로스 섹션을 해가지고 TM을 본 겁니다. 그래서 검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폴리바이닐 피리딘 PVP 중에서 판상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밝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폴리스타일의 판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상 구조가 지금 스크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나열 배열되어 있는,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전자현미경에서 이 컨트라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폴리스타이렌과 PVP를 보면은 전자밀도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는 아요다인을 씁니다. 아요다인으로 스테이닝을 해서 PVP의 전자밀도를 높여서 판상 구조를 보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징크 클로라이드로 해도 되고 아연 클로라이드를 써도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메탈 솔트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검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징크 클로라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PVP 라멜라가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징크 클로라이드를 산화시키면은 징크 옥사이드도 알려져 있는 반도체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나노 입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온 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걸 에폭시에다 인베딩하고 큐어링하는 동안에 이 에폭시가 슈링크하면서 생긴 이 웨이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상 구조가 잘 형성된다는 것은 표면 구조뿐만 아니라 TM으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다 진짜 나노 입자를 한번 만들어 넣어보자. 그래서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골드입니다. 이 골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 모델 시스템으로 생각하고서 골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골드 클로릭 에이스들을 넣게 되면은 PVP에 있는 피리딘에 프로토네이트를 시키면서 H+하고 AuCl4- 형태로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들어가 있는 골드 클로릭 에이스들을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로 리덕션 시키면은 저희가 PVP 내에서만 파티클들을 선택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루트입니다. 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파티클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방막을 제거해서 일단은 위쪽에서
위쪽 방향에서 TM을 봐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TM을 보면은 골드 입자가 한 3 내지 4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생성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골드인지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은 이제 골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이니까 각 층에 들어있는 골드 나노 입자들이 다 오버랩돼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진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앞서와 같이 크로스 섹셔널 TM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골드 나노 입자가 각 층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밝은 부분이 PS고 어두운 부분이 바로 골드 나노 입자와 PVP가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것이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멀티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그 PS 한 장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골드 파티클을 코팅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조립하는 블록 공조합체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멀티레이어 구조를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스핀 코팅하고 어닐링하고 저희가 파티클을 만들어 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는 하나의 모델 시스템이니까 그 위에 다른 파티클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반복하면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층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처음에 두께를 달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께를 달리하면 지금 이건 한 12층 정도 되는데요. 12층을 만들어야 될 것을 저희가 이제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 차이가 크게 날 테니까 그 포토닉 밴드 갭으로 쓰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건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도메인 사이즈가 포토닉 밴드 갭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UV 쪽보다도 더 낮은 쪽에서 포토닉 밴드 갭이 형성되는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메인 사이즈가 좀 큰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컨덕티비티를 재보면 어떻겠냐. 컨덕티비티가 이쪽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냐. 이쪽으로는 이제 컨덕티비티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는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 레졸루션 TM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골드 입자들이 사실 저희 TM에서 다 오버래핑 돼 있어서 그렇게 보였지만 아이솔레이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티비티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그 퍼클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컨덕티비티로서는 물론 이렇게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떠가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큰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안에다가 그 가득 메탈로 채워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실버 나이트라이드를 써가지고 이 안에 완전히 이제 실버를 채워넣는 방법인데 골드 파티클을 이용해서 실버 나이트라이트가 형성된 실버 나이트라이트를 이용해서 그 실버를 코팅할 골드 파티클 위쪽에다가 다 코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실버 나이트라이트를 쓰는 것은 사진을 현상하는 액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 현상 액을 써가지고 그 실버 나이트라이트를 골드 파티클 위에다 넣고 그걸 갖다 리덕션 시켜가지고 하면은 요번에는 골드 파티클에 실버가 가득 차 있어서 요번에는 확실하게 퍼콜레이션을 시켜서 컨덕티비티를 한번 재보자 해서 그런 일을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필름을 먼저 인플레인으로 위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뭐 메탈이 꽉 차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볼 때 파티클은 아니죠. 실버 표면 위에 골드 파티클 위에 실버가 완전히 자라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으로서 실버하고 골드가 다 있다는 건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크로스 섹셔널 TM으로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완전히 그 한 PVP 레이어 안에 골드하고 실버가 거의 꽉 차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TM 사진은 거의 1마이크론인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더 길게 해가지고 더 긴 것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게 저희가 이 샘플을 써가지고 컨덕티비티를 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보다 이제 훨씬 길게 지금 TM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컨덕티비티를 현재 재고 있는데 한 오더는 10의 4승 이상 오더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리프로듀스블하게 계속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데 뭐 저희가 예측하듯이 이 그 방향성으로는 한 10의 4승 5도 이상의 아나이스트로피를 보이는 그런 필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파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티클도 만들 수 있고 또 메탈로 완전히 채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메탈을 완전히 채우는
그것은 이제 내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포스터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는 그럼 블록 공조합체 그 필름 중에서도 마이셀을 이용해보자. 그래서 블록 공조합체 마이셀을 이용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SPVP를 아까는 DMF 솔루션에서 그 DMF가 거의 이 난셀렉티브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난셀렉티브 솔벤트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 PSPVP를 셀렉티브 솔벤트 톨루인을 썼습니다. 톨루인은 PVP를 거의 녹이지 않고 PS만 선택적으로 녹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폴리머를 이번에 PS에 녹여주게 되면은 마이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S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PVP가 코어를 형성하면서 마이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크리티컬 마이셀 컨센트레이션의 블록 공조합체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0.1%만 돼도 웨이 퍼센트로 따질 때요 마이셀이 아주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마이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럼 뭐 말씀드릴 수 있듯이 마이셀이 형성되어 있는 이 안에 역시 PVP가 있으니까 여기 그 피리딘의 론페어에다가 다양한 메탈 솔트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역시 이 마이셀 코어 안에 여러 가지 메탈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다 옮겨줘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쉽게 하는 방법이 딥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가지고 천천히 빼놓으면은 얘네들이 마이셀이 서브스트레이트로 옮겨가게 되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앞서와 똑같은 방법인 스핀 코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핀 코팅을 할 때 RPM하고 컨센트레이션을 잘 조절해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면은 그 마이셀의 한 층으로만 되어 있는 모노레이어 필름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노레이어 필름을 만들고 스핀 코팅을 통해서 뭐 서브스트레이트는 마이카나 웨이퍼 사실은 고분자 뭐 어디든지 스핀 코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요런 프리스탠딩 필름을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TM 그리드로 건져가지고 저희가 TM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처럼 그 모노레이어고요. 이제 저희가 RPM하고 컨센트레이션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냥 검게 나타난 부분은 PVP 코어입니다. PVP 코어를 이번에는 아이오다인으로 스테이닝해서 보여준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아이오다인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다양한 메탈 솔트로 스테이닝을 해도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AFM과 Lateral Force Microscopy 등을 쓰면은 이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메탈 파티클들을 만들어 넣는 것은 이제 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딥 코팅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하나 줘봤습니다. 베리에이션을 준 것은 PVP가 이 PS하고 그 솔로빌리티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PVP가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올로 만약에 얘를 그 메탄올 솔루션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메탄올이 이 PVP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치를 서로 바꿔놓게 됩니다. 메탄올을 만나기 위해서 PVP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PS가 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전 현상을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인시추로 일어나는 거죠. 필름 자체에서. 그래서 그 필름을 저희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TM을 봐봤습니다. 역시 아이오다인으로 스테이닝 했으니까 PVP가 선택적으로 스테이닝 된 경우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PS가 요번엔 하얗게 안에 덧으로 나타났고 PVP는 컨티뉴어스 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VP하고 PS하고 서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그 솔벤트를 인시추로 처리해 줌으로써요. 근데 요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잘 말씀 못 드리겠는 게 AFM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홀이 보입니다. 근데 Lateral Force Microscope로 보면은 서로 페이스가 다른 페이스가 표면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PVP가 회색의 PVP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솔벤트가 드라이 되면서 설페이스 에너지가 작은 PS가 역시 밖으로 계속 나오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PVP 부분이 홀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 구조하고 이 서로 앞뒤가 바뀌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더 스타디를 해야지 됩니다. 저희가 분명한 그 메커니즘하고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스타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걸 이용하면은 바로 파티클들을 만드는데 PVP가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 하니까 파티클 위치를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파티클을 이제 요번에는 실버를 썼습니다. 실버 아세테이트를 PVP 코어에다 넣고서 코팅해서 그 실버 아세테이트가 여기 코어에 들어있으니까 저희가 이 실버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빔이라든지 전자현미경을 찍는 일렉트론 빔이라든지 아니면 빛에만 내놔도 그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티클을 만들면 안쪽에 이렇게 실버 나노 입자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그 TM 사진을 보면은 실버 나노 입자들이 코어 쪽에만 이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서로 역전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은 에탄올로 처리함으로써 PVP와 그 PS의 위치를 바꿔주는데 이때 PVP하고 같이 그 PVP 코어에 있던 실버도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요번에는 실버 아세테이트가 컨티뉴어스한 매트릭스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페이스가 될 거고 이것을 일렉트론 빔이나 우리가 이제 UV라든지 빛을 이용해서 다시 리덕션을 시키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코어가 아닌 컨티뉴한 매트릭스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페이스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역시 컨덕티비티를 이제 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은 코어에 있을 때는 컨덕티비티가 전혀 없을 거고요. 컨티뉴어스한 페이스로 나가면은 컨덕티비티가 확 달라질 테니까 바로 그걸 이용하면은 컨덕티비티가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퍼플레이션보다는 안 돼 있어서 앞서 쓴 방법처럼 이걸 가득 채워보자. 그래서 메탈로 가득 채워보자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 모노레이어 마이셀이다 보니까 그런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페이스가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일을 좀 해본 거는 그렇다면 이 안에다가 그 컨덕팅 폴리머를 넣어보자. 그래서 폴리피로를 안에다 합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바꿔서 컨티뉴어스한 페이스로 바꾼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난 봄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이걸 변형된 모습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앞서 그 박철민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마그네틱 레코딩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자성 재료를 만약 그 어떤 나노 패턴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셀 코어에다가 페릭 클로라이드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연 옥사이드로 산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PVP 코어 내에 그 아연 클로라이드가 들어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도 앞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에탄올을 처리했을 때 컨티뉴어스한 페이스로 간다면 마그네틱 그 다트 형태를 마그네틱 필름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PVP 코어 안에 있던 아연 클로라이드가 밖으로 잘 움직여 가는지 저희가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TM 사진에서 스캐닝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아연 클로라이드에서 나오는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코어에 아연 클로라이드가 이제 잘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에탄올로 처리해주면은 컨트라스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연 클로라이드가 요번에는 컨티뉴어스한 페이스로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 일은 이 폴리머들을 다 없애는 일입니다. 옥시즌 플라즈마를 써서 폴리머들은 다 태워서 없애고 그 다음에 아연 클로라이드를 산화시켜서 마그네틱 그 아연 옥사이드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만약에 그대로 마이셀을 바꾸지 않고 에탄올로 처리하지 않고 가면은 바로 이런 더티 형태가 될 거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옥시즌 플라즈마를 하면은 마그네틱 그 물질이 어떤 홀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경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시즌 플라즈마를 써서 하면은 아연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들이 이제 FEM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엑스레이 디프렉션하고 일렉트론 디프렉션들을 했는데 워낙 양이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XPS를 써가지고 이제 이게 아연 옥사이드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과연 바뀌고 난 다음은 어떠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결과는 얻고 있지 못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화구 형태로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그림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지는 않는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바꿔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연 클로라이드 양을 얼마만큼 넣는지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Alternating Gradient Magnetometer라고 해가지고 스퀴드 말고도 아주 작은 양의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잴 수 있는 측정 장치를 써서 뒤에 보면은 저희가 그 페로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나와서 저희가 이 크기가 한 200 나노미터, 2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200옹스트롬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아연 옥사이드가 나타내는 마그네틱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연 옥사이드뿐만 아니라 징크 옥사이드도 가능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골드를 그냥 넣어가지고 골드덧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 골드덧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되어 있는 골드덧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카본 나노튜브 하시는 분들입니다. 카본 나노튜브를 합성할 때 골드가 아주 좋은 촉매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샘플을 줘서 이제 여기 위해서 그 카본 나노튜브를 이제 한번 합성해 보십시오 하고서 지금 그런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그러면 이런 그 마이셀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이즈 컨트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블록 공정합체의 이제 장점이 이제 그 블럭의 랭스만을 바꿔주면은 사이즈 컨트롤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도 이제 PSPVP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이런 크기인데, 만약에 코로나 크기만 바꿔주게 되면은 저희 간격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그대로 두고요.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다 작게 해주면 더 훨씬 작은 사이즈가 더 컨덴스하게 패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그럼 얘네를 에탄올 처리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정확한 요것은 해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마그네틱 레코딩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00G per 인치메타 스퀘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1테라까지 가능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방법론을 얘기했고, 물론 이것의 퍼펙트 오더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박철민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실버 파티클의 위치도 바꿔주고 마그네틱 물질의 경우도 저희가 이 패턴을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이 마그네틱에 관한 것은 또 내일 포스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